ではお名前と年齢と誕生日を教えてください。野々宮啓太です。6歳です。 사립유치원 입학을 위해 면접을 보는 케이타 가족. 圭太君はお父様お母様どちらに似てらっしゃいますか？穏やかで他人に対して優しいところは妻に似てると思います。短所は何だと考えられてますか？これも同じことなんですが、少しおっとりした性格でして、負けてもあまり悔しがらないところが父親としては少々物足りなさを感じています。 아이의 장단점을 묻는 면접관에게 아버지 료타는 자신과 다른 케이타의 모습에 대해 대답하게 됩니다. 사실 료타는 건축가로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もっと遅くなるかと思ってた。今日もピアノやっちゃった。試験も一段落したし今日お前がそんなんでどうすんだよ。こういうのは1日休むとな。 3日かかるんだよね、取り戻すのに。 매사에 냉정하고 엄격한 자녀 교육으로 케이타를 가르치는 료타. 일 중독이라 집에서조차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료타에게 아내 미도리는 오늘 걸려온 전화에 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今日前橋の病院から電話があったの。病院？ほら啓太産んだ。なんだって？なんか話したいことがあるんだって。何？会った時話すって。なんだろう。面倒なことじゃなきゃいいんだけどな。 병원을 찾은 료타와 미도리에게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取り違えってそんなの僕たちが生まれた頃の話ですよね。 병원에서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아이가 바뀐 상대 부모가 아이의 혈액형 검사 도중 자신들의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되어 병원에 연락했고, 그때 당시 입원한 산모 셋 중 한 명이 바로 미도리였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상황에 충격받은 료타와 미도리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生物学的親子でないと鑑定し結論する。 친자 불일치. だよ、あんな田舎の病院で大丈夫なのかって。でも私もあそこだったし、じゃあ兄弟もみんな。だからってさ。亮太さん忙しくて、私心細かったからお母さん通える方がいいと思ったのよ。でもなんで気づかなかったんだろう。私母親なのに。 바뀐 아이의 부모를 만나게 된 료타와 미도리. こんにちは。こちら佐伯さん。あ、どうも。いやもう何が何なんかもう寝耳にミスで。家内です。ゆかりと言います。流星です。啓太です。 서로 아이의 사진을 교환하며 확인해보지만 이런 상황이 어이없기만 합니다. 병원 측에선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교환하는 게 아이들의 미래에 좋다고 설득하지만 6년 동안 자신들의 아이라 생각하고 키웠던 두 가정에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犬や猫ならともかく。犬や猫だって無理よ。せや。犬や猫でも普通は無理ですよ。 결국 다 같이 모이기로 한 두 가족. こんにちは、佐伯流星です。大和です。ゆうです。ほら、自己紹介。こんにちは、野々宮啓太です。はいこんにちは。 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유다이가 먼저 말을 꺼내게 됩니다. でもまあどんくらいもらえんねやろな。 돈만 밝히는 듯한 유다이의 모습에 실망한 료타. 大事なのはお金よりどうしてこうなってしまったのかというその真相をです。まあそれはそうだけどさ。いや俺だってね。じゃあこの件は一旦僕に任せていただいて、大学の同期に仲のいいのがいますんで。 료타는 자신의 대학 동창이자 변호사인 친구를 만나 의견을 물어보게 됩니다. 相談っていうのはさ、訴訟の件じゃなくて
なんとか子供を2人とも引き取れる手段はないかなと思ってさ。すごいこと考えるね。それ相応の金を払って引き取ることは構わないわけだよな、相手が納得すれば。でも納得しないだろ提案してみるのはいいだろう、折を見て。 상대 부모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두 아이 모두 자신이 거두고 싶은 류타. どうでしょう。もう4回目ですし、そろそろ宿泊というステップに進まれては。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을 교환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숙박을 제안받게 된 두 가족. とりあえず週末だけってことで始めてみますか。 류타의 제안으로 주말에 서로 아이를 교환하기로 합니다. 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じゃあこんにちは。じゃあお願いします。아직은 류세이의 집이 어색한 케이타에게 유다이와 유카리는 평소 류세이를 대할 때처럼 케이타를 대해주었습니다. ねえスパイダーマンってさ雲だって知ってる？ 아, 스포. 하지만 젓가락 없이 무언가를 먹는 것부터 같이 목욕하기까지 케이타에겐 너무나 생소한 광경이었는데요. 류세이 또한 서툰 젓가락질을 교정받는 것부터 혼자 목욕하기까지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틀 내내 조용한 집에서 혼자 노는 게 심심했던 류세이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고 今何時ですか。 2時45分 그런 류세이가 안쓰러운 미도리는 帰ろうか。帰る。帰る。 결국 예정보다 빨리 다시 아이를 교환하기 위해 류세이의 지역으로 온 미도리. ただいま。おーいせおかえり。ー。はいおかえり。おかえり。おいせー。いい子にしてた。ごめんね、わざわざこの遠くまで。こっち地元だから、私の。そうだよ。亮太さんは？なんか大事な会議らしくて。好きだね仕事。ちょっと見習ってほしいけどね、この人にも。俺はな明日できることは今日しいひんの。それがモットーや。はいはい。 낙천적인 성격의 유다이는 게으르긴 해도 아이들과 어울릴 줄 아는 아버지였습니다. せめて40までに作っとくんやった。体もたん。亮太さんも俺より若いんだからもっと一緒にいる時間作った方がいいよ子供と。 두 가족이 다시 모인 자리에서 유다이는 류타에게 아버지로서의 행동에 대해 조언해주게 됩니다. だって俺この半年で亮太さんが一緒にいた時間よりも長く経たてるよ。時間だけじゃないと思いますけど。何言ってんの。時間だよ。子供は時間。僕にしかできない仕事があるんですよ。父親かて取り替えの期間仕事やろ。 유다이의 진심 어린 조언에 무언가 깨달은 듯한 류타는 2人ともこっちに譲ってくれませんか。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버리게 됩니다. ケイタとユウセイと。それ本気で言ってる？ええ。ダメですか。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何を言うかと思ったら失礼よ、ちょっと何よ。いやでも子供の幸せを考えた時にですね。私たちの子供が不幸だっていうの？お金ならまとまった額用意できますから。金で買えるもんとな買えへんもんがあんねん。お前金で子供買うんか。あ？この間は誠意は金だって言ってたじゃないですか。すいません、うちの人あんまり言葉遣いが。 과연 이 두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13년 개봉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실제로 아버지가 된 후 겪은 혈연과 시간에 대해 고민하며 만든 영화입니다. 여담으로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전작인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을 촬영하느라 바빠서 한 달 만에 집에 돌아갔더니 아이가 아직 3살이었는데 서로 무척 서먹했다고 합니다. 방에서 힐끔힐끔 자신을 쳐다보던 딸이 다음날 외출할 때 현관 앞에서 또 오세요 라고 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아이와 혈연으로 이어졌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초조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어져 부모와 아이를 연결하는 것은 핏줄인가 함께 지낸 시간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만든 영화가 바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입니다. 영화는 6년간 키운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닌 병원에서 바뀐 아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한 아버지의 고민과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공한 건축가이며 매사에 냉정하고 자존심이 강한 류타는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케이타의 모습에 걱정이 되던 중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친자인 류세이를 키우고 있는 유다이 가족을 만나게 되고, 게으르고 돈을 밝히는 듯한 유다이의 겉모습에 실망한 류타는 류세이와 케이타 모두 자신이 거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유다이의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모습이 점차 류타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고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2013년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하여 심사위원상을 받았으며,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 영화에 대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라고 언급하며 극찬하였고 리메이크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홈 드라마 성격의 영화들은 항상 영화를 다 본 후에 강한 여운들과 생각할 거리들이 남습니다. 너무나도 소소한 우리의 일상 속 이야기를 다루며 나오는 여운과 그 안에서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들은 영화를 본 후에도 계속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스며드는 가족영화 시리즈 4번째 작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